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제2회 사회 기출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게 뭐예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 1번 한번 봐봐요. 자,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문제 1번은 뭡니까? 자, 우리 나올 게 또 나왔네요. 자, 문제 몇 번? 1번. 자, 이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마지막 9편에 나와 있어요. 9편으로서 9편이 뭡니까? 이렇게는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내재적 변동과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문화 변동의 양상들이 있어요. 문화 변동의 양상들 어떠한 형태들이 있느냐? 문화 변동의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 대상이 문화 변동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문화 변동의 대상. 이 대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본서 우리가 제일 뒤에 149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고요. 그 문화 변동의 대상들은 양상들은 어떠한 형태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내재적 변동이 있어요. 내재라는 것은 안에서 변동이 있는 게 바로 내재적 변동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변동이 있고. 자, 같은 문화 접변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 접변. 우리 국어 시간은 자음 접변이라도 만나듯이 문화도 접변, 접하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문화 접변. 문화는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화라는 게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 융합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화 융합이라는 게 이제 양상들이 이런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획이라는 거, 대계획, 한꺼번에 바꾼 게 대계획이죠. 계획이라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지체라는 게 있어. 문화지체,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화지체, 이런 양상들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문화접변과, 문화융합과, 그다음에 문화지체 현상. 요거는 봐봐, 문제를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칠성각은 칠성신을 모시는 민간신앙가 A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불교가 만났대.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 융합가 돼서 문화융합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융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문제 3번이 됩니다. 그렇다고 뭡니까? 거기는 감각적으로 찍더라도 A와 B니까 문화 지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체라는 것은 아노미 현상으로서 뒤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제 과학 문화가 뭡니까? 앞에 가면 정신 문화는 뒤에 따라가게 되죠. 문화 지체 현상이 되고 그렇다고 문화 발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3번에 문화 융합이 나타내고 그렇다고 신앙과 불교가 결합하여 나타난 새로운 문화라고 그랬으니까 문화 갈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문화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으로서 대표적으로 문화 변동의 대상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우리가 또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별표 3개 자료로서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 지체, 문화 갈등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는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맨 뒤에 9편. 그러니까 9편에다가 떠났다라는 것은 끈기 있게 공부하라 이런 의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1번은 9편과 관련돼서 문화 변동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도 계속 연타로 9편에서 나왔네. 9편에서 우리가 나온 게 바로 문제 형태네요. 자, 문화 9편으로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변동으로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는 대표적으로 기본 계절을 본다면 9편이고 기본 계절을 본다면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로 현대사의 사회의 변동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한번 적절하게 최대한 이 3번에서 해치우는 방향으로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자,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다. 당연히 맞겠죠. 과학 문화가 발달하니까. 애국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틀린 거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고 4번은 뭔가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요즘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가고 있는 과정이지
그러면 요거는 요 문제 2번은 좀 맞히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요 자체는. 근데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런 편에서 확인해 두고 요 문제 2번의 의도는 뭐냐? 바로 우리가 제9편 대표로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의 한 행태로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기본서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이제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4번을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워밍업을 해줘야 돼. 다 읽어서 문제 해결하지 말고 자 문제 4번까지 가기 전에 3번에서 모조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부탁해요. 그래서 문제 4번까지 갔다라는 것은 4번 지문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가 될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3번에서 해결하라. 3번까지 해결하라. 3번이 못마다 맞으면 그냥 4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문제는 자,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뭐예요? 가구죠. 침대는 하도 세뇌 교육을 하니까 침대는 가기라고 그래요, 요즘. 침대는 가기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에요. 침대는 가구야. 그러면 우리 문제 풀이는 바로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아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연마하는지 내용을 많이 알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을 모르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빈 허공에 뭐예요? 모래성을 쌓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기술이다. 첫째 시간에 기출문제는 정답이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정도 내공이 쌓이면 문제풀이는 기술이고 요령이다. 공부는 요령을 펴서는 안 되지만 문제풀이는 요령을 펴라. 이게 바로 우리 학교로 가는 뭐예요? 자격을 딸 수 있는 이게 바로 뭡니까?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자, 문제 3번으로 가보죠. 문제 3번.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시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시편 문제로서 요거는 사회 변동과 사회 발전입니다. 시편. 자, 시편의 포인트는 바로 뭐예요? 사회 변동과 사회 발전의 문제로서 다음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나왔네요. 인구 문제. 자,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요거는 시편에서 인구 문제로서 자,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16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8페이지로서 요거는 168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느냐? 자, 저출산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8페이지 보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냐?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는 인구 문제를 대비하는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육아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자녀 양육비 부담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걸로 나타나는 인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이에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저출산 제도로서 확률이 뭐예요? 프리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인구를 한 명당 사람을 넣을 때마다 1억씩 팍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야 뭐라는 거예요? 거기 바로 경제 안에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산율의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총인구 증가는 아니겠죠. 고령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비율의 증가. 결론으로 문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이거는 시편에서 사회 변동과 사회 발전으로서 168페이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서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 되죠.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제 오는 6편 문제가 되겠네. 6편이 뭐냐 하면, 6편이 뭐냐?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 페이지 뭐라고 써놨느냐?
바로 페이지 104페이지에 뭐냐? 기본권. 자,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4페이지 기본권이 뭐가 있고 기본권이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뭔가? 우리 기출문제에 대해서 기본권의 제한은 대표적으로 공공복리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요 104페이지에 우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번 문제 안 읽더라도 한번 일단 풀어보죠. 자, 지문 가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를 가진다. 오케이. 자,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그거는 뭐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답이 구성이 안 됐어요. 3번을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이겠네요. 그러면 4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4번이 근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기출문제 풀이니까 4번의 지문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할 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정답은 2번.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틀린 것이라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6편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 페이지 104페이지 기본권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뭐다 강남에서 학원에서 쪽집게 가해 선생이었죠. 포인트를 찍어 나가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팍팍 찍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금방 우리 수험생들 점수는 한 3시간만 하면 점수가 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주장한 게 뭐예요? 객관식 문제 풀이는 요령이며 그 다음에 기술이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자, 문제 5번 답은 뭐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견제제도로서 오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대표적으로 6편 문제가 되겠네요. 6편. 아까 6편은 뭡니까? 바로 민주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 이거는 자, 대표적으로 뭐 정확하게는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103페이지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문제가 들은 거고 103페이지 법과 뭐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어요. 법과 입헌주의라는 거. 자, 이거는 기출문제 1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입법부라는 게 있고, 입법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여기에서 제4국가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그러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있고,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 사법부는 뭐예요? 입법부를 견제하는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죠.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권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은 행정부, 대법원장 임명, 사법부를 견제하는 원리네요. 자, 대법원은 이혼 법률 심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법원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네요. 자, 국회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이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그래서 자, 국회가 대통령을 선언하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사법부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갖는다. 그러면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체크 앤 밸런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나오는 이거는 법과 입헌주의에서 상권 분립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5번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정리해 주신다면 문제 5번은 충분히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많이 출제됐네요. 법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나요? 그럼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 사례에서 어를 상대로, 갑이 어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권리 이끌 때 권리 구제 방법. 요거는 제9편, 6편이죠. 6편. 요거는 바로 대표적으로 권리와 권리, 대표적으로 권리의 침해와 구제. 그래서 우리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방법,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네요. 권리의 침해와 구제. 요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소송을 태어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요거는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을 구하라는 거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죠. 자, 누리꾼들은 연예인 갑을 근거 없이 비평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행사상 고소가 될 수 있고요. 행정소송인 뭐다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행사상 고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 이자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되겠네. 자, 우리 악플 칭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뭐다 칭찬을 권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칭찬해주고 서로 뭐다 칭찬해주고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특히 이제 동강으로서 이 악플이 많아요. 불평불만. 요거는 뭐다 불평불만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답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우리 처음에 강의 들은 사람, 저 사람이 뭐야? 말이 저렇게 빨라? 이렇게 듣는다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이 빠른 사람은 나도 한번 인간이니까 저렇게 한번 적응을 해보자. 적응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말이 빠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뭡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읽을까요? 사례에서 갑이 어를 상대로 하여 취할 수 있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그러면, 자, 의미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할 거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맨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자는 사자를 싫어해요. 사자라는 것은 좋은 숫자예요. 사랑의 사자, 그저 네이클로버 사자, 동서남북 지리와 관련돼서 합일점. 동서남북이 되고, 우리 야구 순서에서 4번 타자가 바로 뭡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4번 타자. 그래서 사람도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사람 100번을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자, 우리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갖고 우리 철저하게 기출문제도 잘 접근해두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수없이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권리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제6편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에요. 자, 문제 7번. 다시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마침 맞아떨어졌네요. 7번 7편에 나온 거네. 7편. 그래서 이거는 7편 문제가 되네요. 자, 7편 문제로서 이 7편 문제가 뭐냐? 바로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편 오래간만에 드는 문제네.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거.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문제가 돼도 되고, 이 7편과 관련돼서는 몇 페이지냐? 바로 대표적으로 116페이지에 우리가 전화해놨네요. 116페이지. 페이지 116페이지와 두 페이지에 우리가 116페이지, 117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를 간접적으로 출제한 게 이거예요. 자,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보면, 특히 117페이지 되면 뭐라고 써놨느냐? 바로 정치제도와 정치발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제도와 정치발전, 이걸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문제 7번이 되겠습니다. 정치제도와 정치발전. 자,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문제 읽지 말고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사지선다행이니까. 자, 출발 1번입니다. 자, 참여형 정치문화를 지향한다. 맞네요. 자, 시민의 의사가 정치 관행에 반영들 한다. 그래서 청원제도라는 게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 대화 토론 없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요거만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중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은 굳이 갈 필요 없는데 4번을 한번 보자.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하는
정치 권력이 뭐다? 행사되도록 한다. 맞죠? 국민의 지지. 자, 우리가 이제 요즘 뭡니까? 자, 우리가 밀번이라는 게 나오죠. 밀번. 그래서 뭐예요?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가 봤겠지만 요즘 육령이 나라사이죠. 육령이 나라사. 뭐 우리 대표적으로 뭡니까? 정도전, 밀번. 밀번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백성이 근본이 돼야 된다. 민본이라는 게 이게 인터넷에서 뭐 책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이 근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백성이 근본이 돼야 돼.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을 맛을 보면 너무 맛이 달달해요. 너무 달아. 그러니까 정도 일종의 뭐다? 정치 권력의 뭐예요? 하나의 뭐다? 사로잡힌 모순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정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보고 자, 우리 최근에 종영된 거 부탁해요 엄마. 얼마나 엄마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위하고 자식들 우리가 될 거예요. 부탁해요 엄마. 뭐 우리 최근에 뭐 주말 연속곡 뭐 내용을 보니까 뭐 TV가 없어요. 저는 TV가 없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부탁해요 엄마에서 뭐요? 엄마가 암으로 그만큼 뭐예요?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만큼 그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어떤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도 자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꼭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육령이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민본 국민의 지지와 뭐다 지지가 받아야 되는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이거는 뭐 문제 크기 문제는 큰 의도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8번이 됩니다. 문제 8번. 8번과 관련돼서 접근해 보죠. 자, 8번 관련돼서는 뭡니까? 아, 경제에 대해서 나왔네.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8번이니까 이거는 8편이네요. 자, 문제 출제하신 분이 8편이니까 8번이니까 8편 한번 내보자. 이런 의도도 한번 읽을 수가 있네요. 8편이니까 8편. 8편이니까 8편.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 8편으로서 이거는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는 페이지 120페이지 우리가 나온 게 바로 문제 8번이 돼요. 이 문제도 우리가 일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 8번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경제 문제에서 기출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 1의 경제 문제와 기출 문제 2에서 경제 문제는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설명하는 경제지표다.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가 되는 거고. 경제지표는 하나면 이제 국내라다. 국내. 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 총생산은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국내,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면 이 국내 총생산은 뭐다? GDP라고 그러죠. GDP. 그러면 국민 총생산, 온 국민들이 총생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총생산했다. 국민이 총생산했다면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GNP가 되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120페이지 보면 자,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줬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한 나라 안에서 그러면 한 나라 안에 국내라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를 읽지 않더라도 나는 공부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지 말고 자, 합격이라는 뭐다 희망을 가져봐요. 그러면 한 나라라는 것은 국내 안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를 시장 가치를 모두 허용되는 것, 더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국내 총생산이 되겠죠. 국내라는 힌트를 갖춰줬잖아. 그러면 국민이 이러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생산이 되죠? 바로 국민 총생산, GN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8번의 정답은 뭡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래서 페이지 120페이지.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희망은 갇혀요. 판도라 상자. 판도라는 여자입니다. 판도라가 뭡니까? 제우스가 판도라를 주면서 너는 열어보지 마. 그는 인간은 의심하는 동물이야. 의심하는 동물이니까 열어봤다. 모든 것은 빠져나갔어요. 미움과 정오와 이런 거는 빠져나갔어요. 사랑도 빠져나가고. 근데 희망이라는 단서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포기하면 안 돼요. 문제 안에서 정답을 잘 알아. 모든 게 정답은 문제 안에 있다. 이게 하나의 또 문제 푸는 하나의 뭐다? 예술 기술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자, 1번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업률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실업률에 대해서는 경제, 바로 경제, 자, 경제를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우리 행태분의, 자, 경제 활동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실업자 수가 되겠죠. 자, 국내 생산은 GDP,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요. 자, 경제 성장률이 나오네. 경제 성장률. 자,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전년도 GDP분의 금년 GDP에서 전년 GDP를 빼서 곱하면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경제 성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8번 이것도 아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포인트가 되니까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생산 GNP.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경제 성장률이 탄생하죠. 그래서 전년도 GDP분의 자, 금년 GDP 빼기 전년 GDP. 그래서 GDP를 빼서 곱하면 이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문제 8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에 대해서 우리가 봐주시고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 이거는 또 경제 문제네요.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네요. 인플레이션. 자,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올해 예상은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작년 2대 문제가 2의 문제가 믹싱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돼서 공통점 걸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그러면 충분히 책을 안 보더라도 기출 문제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9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은 팽창이야. 팽창을 찾아야 되겠죠. 팽창. 자, 물가가 팽창하면 가격이 하락되는가? 그게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석유 가격이 하락의 주연이 된다. 물가가 상승, 팽창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이 되고요. 3번의 가격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리한 자라고 했어요. 4번의 고정소득 생활자는 실질소득이 줄어들죠. 화폐 가치가 줄어. 자, 옛날에는 1,000원 벌어서 100원 주고 신발을 샀어.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신발 하나 사는데 5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실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거든.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기본서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는 페이지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기본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접근해 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에 대해서는 요거는 다음 사례의 실업의 유형. 오래간만에 실업의 행태에서 나왔네. 그래서 문제 9번, 문제 10번 이런 것들은 잘 해놔야 돼요.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돌고 도는 세상. 그래서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요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자, 제8편으로서 8편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으로서 요거는 페이지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130페이지에 잘 정해놨어요. 여기서 실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 불황에 대해서 경기적 실업. 자, 경기적 실업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실업의 유형으로서 옳은 것은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자업으로 일하던 사무보호들이 컴퓨터를 배우지 못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자, 경기 불황으로서 나온 게 경기적 실업. 경기라는 게 키워드고,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직장 이동 시 일시적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직장을 옮기는데 잠시 옮기는데 마찰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러고, 자, 3번에 구조적 실업이 되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비화됨으로써
따라서 제가 못 따라가. 문화에 된다면 문화 지체 현상이 들어겠죠. 이게 대표적인 구조적 실업이야. 구조. 자, 계절적 실업은 바로 농업 건설업이 불황이 됐을 때, 그러면 농업은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듯이 이게 대표적인 계절적 실업이 돼. 그래서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경기적 실업, 경기 불황에서 나오는 경기적 실업, 마찰, 옮겨가는데 마찰적 실업. 구조라는 것은 산업구조, 이렇게 자꾸 익히라고요. 계절적 실업은 농업건설업에 대해서 불황이, 그래서 계절적 실업. 요거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겠네.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 경기 정책이 나왔네요. 자,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제8편, 경제가 참 많이 나오죠. 나름대로 그래서 경제판 8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경기 침체래요. 경기 침체로서, 자, 경기 침체 시, 바로 무슨 정책이라고 나와서 경제정책이라고 나왔네. 경제정책. 자, 경제정책으로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재정정책이 있고 금융정책이 있어요. 재정정책과 바로 금융정책이야. 금융정책. 자,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러면 재정정책은, 그러면 요 금융정책은 화폐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재정도 늘려주고 금융도 늘려주는 바로 경제정책.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에서 경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나온 거고, 요 문제에 대해서도 참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경기 침체 시, 그러면 극복하기 한 것. 가게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내린다. 세금을 내리니까 돈이 덜 들어오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깔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정부 지출을 줄인다. 민간의 소비를 억제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서 대표적으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요거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11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점 박사를 내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문제 12번까지 풀고 좀 쉬었다 이야기하죠. 다음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용어는 경제 용어는, 요거는 8편에서 우리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 각국은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상품의 생산을 늘려 서로 수출하면서, 자, 각국은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이 상대라는 것은 뭐예요? 벌써 밥을 줬어. 그래서 비교 우위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정답은 2번이 돼. 그러면 요거는, 자, 요 문제 12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문제 12번에 대해서는 요거는 8편으로서 요거는 페이지 139페이지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139페이지에 딱 보면 거기에서 비교 우위론과 절대 우위론을 정리해놨어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비교 우위론이 있고 절대 우위론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비교, 그래서 비교 우위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 12번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39페이지 무역 발생 이론을 꼭 한번 잡아놓고 문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문제들은 적절하게 잘, 우리 8편은 그러면 결론은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경제 파트에서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